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확률과 통계로 지금 여러분들 만나게 될 김태헌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은 또 여러 부모님하고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 설명회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나타난 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을 좀 주고자 선생님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강의할 때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좀 무겁게 가는데 오늘 좀 밝게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만날 때 설레이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여러 차례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이 수업을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뭐 엊그제도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요즘은 역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 이제 어떤 관심사가 있겠죠. 선생님도 그러면 그 관심사가 있을 때 뭘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 매일 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했던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잘한다고 들은 적이 없어요. 주로 부모님한테 누구 닮아서 못하냐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여러 자신감을 좀 주고 싶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대부분 선생님 지금 만나는 경우 대부분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일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 늦었어요. 선생님 야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야구 유명한 선수가 그런 이야기했죠. 9회 말 투아웃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시험을 다 치른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에서는 실패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이 이거 같아요. 계속 실패가 아닌가. 근데 그 실패가 진짜 실패는 아니에요. 왜냐면 얻는 경험도 있고 여러분 다 겪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내용은 우리 수업의 동영상을 어떻게 여러분 보면서 학습하는지를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성적이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한 번만 꼭 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이 꼭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보는 이제 수학 관점인데 선생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만나서 수업을 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선생님 매뉴얼이란 말을 썼어요. 오리엔테이션인데 무슨 매뉴얼이냐? 우리 어떤 뭔가를 할 때 매뉴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요. 선생님 하는 그대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만 꼭 따라가 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뭘 하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뭘 안 봐요? 네, 교과서를 안 봐요. 여러분 교과서 좋은 교과서 많죠. 나와 있는 뭐 비상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학사고도 있고 그 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이 만든 교과서는 다 버리고 뭐뭐뭐 여러분 쓰고 있는 참고서를 먼저 가는데 교과서 참고서는 다른 거예요. 참고서는 참고하는 책이죠. 교과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인데 우리 부모님들부터 모든 선생님들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수학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를 안 봐요. 그럼 뭘 보느냐? 참고서를 봐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 공부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교과서를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출발은 뭐라고요? 교과서. 네, 교과서예요. 교과서에서 출발합니다. 봐, 선생님이 이제 어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인데 선생님 하나 샘플로 갖고 왔어요. 그럼 중복순열인데 참고서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발견했어요? 네, 맞았어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 때는 솔직히 교과서가 조금 안 좋은 경우도 흑백이고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중복 조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옆에 보면 중복 수합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에 대한 용어 정리도 있고요. 딱 개념 끝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과정을 익혀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뭐 하느냐? NHR이란 것만 식을 들어와서 이 계산만 안다는 거죠. 그게 전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명심. 그래서 맨 처음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꼭 숙독을 하셔야 돼요. 교과서 열심히 읽어보고 교과서 내용이 뭐고 중복조합의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 선생님은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 근데 어떤 이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해한대. 근데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출발한다? 모두 수학 공부할 때 교과서. 명심하죠? 뭐라고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되죠? 교과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그럼 첫 단계는 교과서 하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뭐 개념 정리를 한 건데 이건 우리 교재 일부분을 선생님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한 교재 안에서인데 선생님도 이제 이건 선생님 나름대로의 교재 개념 정리를 한 건데 자기 스스로 만든 개념 정리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수학에도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있는데 우리 다른 일반적인 우리 언어 생활할 때 중복조합 잘 안 쓰잖아요. 조합은 쓰지만 근데 중복조합에 대한 용어를 잘 쓰지 않게 용어가 생소해요.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 낯설면 뭐라 그래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읽은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가 한 번쯤은 개념 정리를 써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개념 정리 어려울 때 선생님 도와주는 거는 제일 처음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 정리인데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전에 교과서 읽어서 개념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와서 뭘 하느냐? 이와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정리가 맨 처음 어떤 친구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이 제공한 교재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꼭 읽어봐야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어떤 사례 다시 우리 보통 예라고 하는 예가 없으니까 그건 교과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된 걸 보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하고 나면 거의 사실 절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봤어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대비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이 입시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쫙 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뭘까요? 네, 우리는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을 봐요. 대부분 다 물론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은 학교 시험을 대비한 내신의 시험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튼 기출 문항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학교 문제를 보건 수능을 보건 해야 될 거는 그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를 내 스스로 선생님 이거는 전적으로 선생님이 주관적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언어서서 했더니 친구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잘 가르쳐요. 너무너무 알기 쉬워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시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출 문제를 분석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중복조합 문제가 선생님 보는 관점에서는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상하죠? 중복조합 시험 문제가 네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봐요. 선생님 수업은 그럼 어떤 수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은 패턴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요즘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킬러 문항이 있어요. 중킬러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 킬러 문항 용어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킬러 문항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 나와 있는 그것들을 모두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렇게 정리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기출문제 첫 번째 중복조합의 기호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 첫 번째 기호가 나오더란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2012년, 2017년 여러분 외울 거 없습니다. 수능에도 기호 두 번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도 기호 나와요. NHR.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물론 학교 문제는 학교 나름대로의 대부분 여러분 요즘 많이 있으니까 학교 뭐 예전 문제, 예년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 나오는지 그 문제,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또는 양의 정수의 구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방정식이 해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지 거의 80%가 이 문제예요. 어떤 방정식, 뭐 예전에는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정수의 또는 얼마다 양의 정수에 구하는 문제 두 번째 패턴인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선생님이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면 또 문제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하는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요 좀 어렵죠.
구별되지 않는 것을 구별이 되는 것에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나오는데 뭐 여기는 뭐 우리 나온 대부분 학용품, 여러분 나오는 뭐 연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학생한테 나눠주는. 그래 이거를 나눠주면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 패턴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여러분 문제 딱 들어가면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야 알고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읽었는데 이거 무슨 문제지? 중복조합인가 중복순열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이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복조합이 뭐였어요? 중복 허락하잖아요. 중복 허락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 기출문제 다 분석해 갖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다 패턴화 좀 시켜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 풀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어울려서 모이고 두 개, 세 개 모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킬러 문항, 중킬러 문항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네, 첫 번째 교과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네, 개념 정리 꼭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해요. 그럼 기출 문제 맨날 분석할 때는 못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이제 뭐 하냐면 루핑이라 그러죠. 돌아가는 거예요.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배속 순환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다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문제 전체적인 내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제공 교재에는 이게 다 유형별로 다 나와 있는데 빠르게 넘길게요. 선생님이 모두 유형별로 다. 첫 번째 뭐였어요? 기호 이렇게입니다. 문제 유형 여기 있잖아. 아까 선생님 정확하게 맞았네요. 12년, 17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놔서 교재에다가 두 번째 유형이네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음의 아닌 정수에 또는 양의 정수에 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 교재 갖고 여기 하나 문제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정리했거든요. 그냥 일반 기출문제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기본 문제부터 다 깔려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식을 정리해서 문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우리 동영상 듣기 전에 선생님 프리뷰라 그랬어요. 동영상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교재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세 번째 유형 나온 거,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 거, 구별되는 거에 분배하는 경우에 케이스가 나올 것이고 여기 유형별로 다 돼 있어요. 물론 유형이 안 잡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툭 나오는 문제는 굳이 우리가 유형별로 안 하는데 여기 중복조합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쉬운 거는 그냥 여러분 저도 푸니까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중킬러나 킬러 정도 되면 그때는 이런 패턴이 잡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유형 네 번째.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교재를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 이해되셨죠? 우리 뭐하냐면 교재를 미리 프리뷰하라. 예습하라는 겁니다. 예습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학학습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이 작업한다. 복습보다는 예습이에요.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요. 단 해설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해설 보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일단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됐어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죠? 그 다음 뭐냐면 자 선생님인데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사진이 더 잘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잘 안 보이죠?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날게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 나누는 배주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히 선생님 설명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여러분이 이제 과제장이 나가요. 과제장은 선생님이 미안한데 과제를 많이 줄이고 싶어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숙제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어느 정도 적정한 양이 있는데 선생님이 줄이고 압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풀어라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제장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나와 있는 단원별로 대략 선생님이 한 50문제씩 제공을 할 테니까 제발 다시 부탁합니다. 해설은 절대 금지. 뭘 하냐? 열심히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장으로. 그래서 리뷰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제 테스트를 각각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공한 요 문제를 갖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맞아요. 완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과정인데 만일에 여러분 앞에 과제장이나 테스트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점검하시고 또는 여러분 갖고 있는 참고서를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다 과제장 하는데 그 정도의 다른 문제를 안 봐도 여러분이 전체 다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고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하나의 유형별로 선생님 유형은 다 하나씩 다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 잘 익히시고 문제는 많이 못 풀지만 여러분 짧게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제를 꼭 여러분 여기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선생님 강의를 해서 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선생님 수업은 패턴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각각 일단 여러분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 우리는 포기 없습니다. 왜 포기를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선생님 반드시 성적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